21세기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로 인한 첨단 산업의 도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중심에는 인류와 함께 성장한 광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늘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 곁엔 광물 자원이 동행하고 있죠. 사실은 광업이라는 것이 이제 인류 역사와 함께한 그런 이제 산업입니다. 우리가 좀 인류 문명이 그동안에 많이 좀 변천이 있었는데 그 변천의 근저에 어떤 저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광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에너지원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제 산업의 중요한 이제 소재입니다. 광업이란 유용 광물을 탐사하고 이것을 채광, 선별하여 재련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광물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과 도시, 즉 커다란 변화가 이롭게 작용되면서 광업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던 광업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죠. 광업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어 있고요.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역시 이 광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 없으면은 산업이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런 앞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나라에 있어서는 광물은 사활적인 이러한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산 피해 관리와 광물 자원 육성 지원으로 광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는 공공기관. 탐사 개발, 광해 방지, 광산 지역 진흥까지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한국 광해광업공단의 치열한 현장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강원도 원주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더욱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핵심 광물은 많은 사업 속 요즘 부쩍 고민하고 있는 건 바로 핵심 광물 확보죠. 환경 오염이 쟁점화되면서 신규 광산은 무산되고 반도체 등 생산이 늘어나면서 핵심 광물 수요가 올라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딱 그 호주들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밌어가지고 한번 샘플로 갖고 와본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저게 지금 예전에 한번 우리 불화수소로 문제 커졌던 그 원료인 그 형섭.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인식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광물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어떤 국가 산업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 모든 광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어떻게 잘 전달돼가지고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유도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아이디어 짜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핵심 광물 확보는 필수가 된 시대이기에 고민은 커져가는데요. 일단 핵심 광물은 실제 경제적 측면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장 개발을 했어도 알겠지만은 수익성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런 주요 해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수익성 확보도 많지만 현재는 대부분 다 선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수익성도 중요했지만은 그보다는 이 국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이 확보 쪽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쪽 그리고 확보를 통해서 저희 경제 안보, 자원 안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인데요. 국가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심 광물 확보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기에 기존 자원을 새롭게 탄생시킬 재자원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자원화 산업은 버려진 제품이나 폐기물을 제조 과정에 필요한 원료로 다시 순환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최근 자원안보와 탄소 중립 관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힘차게 눌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핵심 광물 재자원화 포럼에 2022년 11월 핵심 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개최해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을 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을 통해 리사이클을 시켜 다시 산업에 유용한 광물로 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자원화란 폐배터리 같은 사용 후 제품이나 산업 폐기물 또는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파분쇄, 선별 및 정제련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 제조용 원료 소재로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은 기존 광업의 성광 및 제련 기술과 매우 유사하여 상호 협력 시 기술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원 순환을 통한 자립형 공급망을 확보한다면 자원 안보와 탄소 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이곳은 국내 유일 정부 희소금속 저장고인 군산 비축기지입니다. 약 4만 평 규모의 대지로 5개 창고에 희소금속 21종을 보관 중이죠. 오늘 창고에 도착한 차량들은 무엇을 옮기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비축기지에 희소금속이 입고되는 날이라는데요. 오늘 작업하는 게 좀 궁금해요. 어떤 작업을 하시고 준비 중이신지. 근데 중국에서 마그네슘을 저희가 수입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 수입된 마그네슘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무게는 정확한지, 들어오는 마그네슘 함량은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온 물량은 중량 표본 입도 검사를 거쳐 화쇄 작업과 성분 검사 총 5단계를 거쳐 최종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단시일 내에 대체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 위험은 큰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희소금속을 비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되고 있는 품목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입니다. 마그네슘 금속은 전기차라든지 항공기, 소재를 경량화시키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소재이고요.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단에서 비축하기로 결정하여 최초 도입된 품목입니다. 연도별 비축 현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장뿐 아니라 광물에 대한 수입이 힘들어질 때 비축기지에선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를 겪는 국내 업체에게 도움의 손길도 내밀고 있죠. 전쟁이나 공급 중단 등 산업 안보를 위협하는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 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광산물을 대여해 주거나 아니면 매각 방출하는 등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 2021년엔 이용업체가 3배 증가했습니다. 5년간 빌려준 희소금속은 총 2,994톤. 무서운 감염증으로 인해 물류 장애를 겪었기 때문이죠. 대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중국 업체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배에 선적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업체는 굉장히 곤란해했는데요.
저희 광산물을 대여해 나가서 수급 위기 상황을 잘 해소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되었습니다. 저장해 놓은 희소금속은 대여 사업뿐 아니라 시장 방출을 통해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데요. 다양한 이슈로 특정 산업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금속 은행의 셈이죠. 가격과 수입량 변화, 산업 이슈가 생겼을 때 대여와 방출로 비축 사업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 히토류 품목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드럼통의 단위당 가격이 약 3억을 초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디스프로슘이라는 광물입니다. 왜 비싸요? 일단 공급이 제한적이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수요는 많다 보니 당연히 공급과 수요 그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수창고가 완공된다면 비용상 문제로 특수창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재고량을 늘리지 못하는 민간에게 정부 비축 시설을 임차하여 민간의 희소금속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로 광물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금속 광물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제 거래 시장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원 공급국인 중국의 자국 수요 충족도 시작되며 이제는 정책 발굴과 산업 기반 조성에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인데요. 민간 기업은 배터리 원재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광물 자원을 개발하러 나가는 것이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에 선뜻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 조성과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진출을 돕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물 자원의 탐사부터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능 검토 서비스, 탐사 자료의 전산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기술 컨설팅, 그리고 광채 확인을 위한 민간의 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탐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이 광산은 매장량은 약 1억 9,040만 톤으로 세계 4대 광산이라 불리는데요. 2006년 암바토비 사업에 진출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고순도 니켈과 코발트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면서 많은 이득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많아 적자가 지속된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었죠. 본 사업은 사업 개시 후 전 세계적인 니켈 사업붐, 투자붐, 공정 연계에 따른 투자비 상승, 그리고 현지 쿠데타에 의한 국가적인 리스크 또는 우리 공동 투자자의 이탈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간 최대 생산 용량은 니켈 4.8만 톤, 코발트 4천 톤으로 향후 30년 이상 생산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캐내는 광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암바토비에서 국내 니켈 소비량 4분의 1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의존 국가에서 한 걸음 벗어난 하나의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투자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검토부터 건설,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수많은 노하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게 된 게, 소유하게 된 게 가장 큰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켈하고 코발트는 2차 전기차의 핵심 원료 광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전기차의 원료 광물을 국내에 도입하여서 국내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향후 목표가 되겠습니다.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는 해외 국가에서도 임무와 칭찬하며 우수 프로젝트 사례로 기록되는 중인데요. 이렇듯 자원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국가광물정보센터. 이곳은 광물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광물 정보를 모아두는 곳인데요. 여기선 이 돌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광산 개발하기에 앞서 미리 샘플이나 십출을 해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원기둥 모양의 이 샘플이 바로 암수입니다. 지질 광물 탐사 자료를 모으고 유용한 광물 자원 확보와 체계적인 개발과 통합 보관을 위해 지난 2016년 건립됐습니다.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추 암추와 이를 관리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역할은 늘어났는데요. 단순하게 암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암추 속 정보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 지질 정보를 구축하죠. 광산 개발하기에 앞서 이제 어떤 광산이나 다 시추를 미리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2번 똑같은 자리 시추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이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이 광산을 개발할지 말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는 겁니다. 만약에 품위가 안 좋거나 성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개발해봐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거고, 이제 경제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시커먼데 여기만 조금 회색이란 말이에요? 이쪽 부분이? 그렇죠. 요건 이제 암맥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석회암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어떤 조그만 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송곳으로 긁으면 이렇게 쉽게 끓힙니다. 이런 부분들은 석회암보다 이제 강도가 좀 더 세기 때문에 끌고도 잘 끓이지가 않는 거죠. 끌고도 잘 끓이지. 이들에겐 단순한 돌이 아닌 국가 발전을 생각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하얀 이런 부분은 이제 석영 암석들이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화토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조그만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층리들이 약간씩 어긋난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요거 이제 아주 저희들이 미세 단층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 단층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그런 단층 지진.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시멘트 용도로만 예.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시멘트 용도 정도 못 하겠다, 그죠? 예, 불순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곳에 보관된 암추는 118km.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보관할 곳이 없어 버려지고 있답니다. 일단 광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탐사라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땅 속에 얼마만큼 유용한 광물이 얼마만한 규모로 매장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하려면 이 시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어느 구간까지 유용 광물이 있는지, 또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시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추에 보관된 암추는 이후 지질 광물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단면을 자르고 현미경 감정으로 암석의 구성 광물과 경제성이 있는 암석의 여부,
광물 밀집 지역 등의 특징을 파악하는 업무를 진행하죠.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광석의 내부 조직, 그리고 형태,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형성된 시기나 또는 겹쳐 있는 여러 광물들의 특성을 보는 겁니다. 고해상도 암추 스캔 기술로 지질 구조를 파악해 중요한 지질 광물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하게 되죠. 비로소 국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어 민간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 전 주기 기술 개발 및 현장 기술 지원 등 연구 사업을 수행 중인 기술연구원.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는 물론 연구원 내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시료에 어떤 성분이 주로 들어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 장비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다 특정 원소에 의해서 발생된 피크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원소가 어떤 피크에서 나타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료 중에 뭐 철이나 아니면은 뭐 실리카나 이런 성분이 있으면은 그 파장대의 빛이 조사가 됩니다. 그 파장대의 빛이 조사된 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상세하게 정량 분석이 들어가는. 기술과 현장을 잇는 연구를 통해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자원을 보존해서 필요한 기술을 넘겨주는 꿈꾸는 광업을 펼치고 있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잘 보존해서 남겨줄 수 있는 자원 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이고 향후 꿈꾸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자원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업으로 이루는 더 나은 미래 세대. 광업 전주기 지원으로 자원 안보를 선도하는 이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I want to get higher.